최근 한 달 동안 증시가 많이 올랐죠. 한간에서는 이런 말도 합니다. 인플레가 끝났다, 이제 꺾였다, 금리 인상을 예상만큼 안 할 거다 이러면서 한 달 동안 증시가 상승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직까지도 연준 매파 의원들 같은 경우는 무슨 소리냐,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시장의 분위기는 조금 달라졌어요.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가 되면은 8월 10일 날에는 7월 CPI 발표가 나와요. 예측치가 8% 후반으로 나오고 있는데 잘 나와서 8% 초반이 된다라 그러면은 증시가 호재가 될 거고, 9%대로 나온다라 그러면은 금리 인상이 더 세게 나가야 되니까 증시의 주춤함을 보여줄 수 있겠죠. 8월 17일에는 7월 FOMC 회의록 공개가 나옵니다. 연말에 대한 기준금리에 대한 어떤 예측치가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8월 25일에서 27일 날 잭슨홀 미팅이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9월 20, 9월 21일 날 FOMC 금리 인상에 대한 힌트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잭슨홀 미팅을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죠. 8월에 이렇게 3번 정도의 지표를 보면서 앞으로 9월 달에 금리 인상이 어떻게 될지, 2020년 연말까지 기준금리는 최종 어디까지 갈지에 대한 예상을 해보게 되는 건데요. 현재 기준금리가 2.5%입니다. 그리고 FOMC 일정을 보면은 9월 20에서 21일, 11월 1일에서 2일, 12월 13일에서 14일 3번 남았거든요. 9월 달에 0.5%를 하게 된다라고 그러면은 기준금리가 벌써 3.0까지 올라가는 거고, CPI가 높게 나온다던가 이런 식으로 돼서 9월 달에 기준금리가 0.75% 인상을 한다라고 하면은 3.25%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높은 수준까지 올라간다라는 거죠. 여기서 11월, 12월 달 중에서 0.25%를 한 번 더 하게 되면은 연말 기준금리는 3.25에서 3.5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데이터는 6월 달에 나왔던 회의록에서 보여준 거였던 거죠. 미국 같은 경우는 12명의 멤버가 있습니다. 7명의 연준 이사와 5명의 연방은행 총재가 있는데요. 이들이 금리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FOMC 회의는 2번당 한 번씩 발표를 해주면서 위원들의 점도표를 볼 수 있는데, 올해 기준금리는 얼마 정도가 적당한지를 알려주게 되는 거거든요. 3월 달만 해도 당시에 1.9%였었어요. 점도표가. 그런데 인플레가 극심했던 6월 달에는 3.4까지 봤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채 10년물 금리도 인플레가 극심했던 6월 달에 3.48까지 찍었죠. 그런데 그에 비해 미국채 금리가 2.8% 수준으로 내려왔다라는 거는 9월달 점도표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이전보다는 낮아졌을 거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채 금리 수익률이 꺾이면서 증시가 상승했던 시기가 겹쳤죠. 이때 암울했던 인플레 수준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금리가 2.5%이기 때문에 대략 0.75에서 1% 정도의 금리 인상이 있을 거라고 보는 거였었는데, 미국채 금리가 하락한 정도가 지금 연말 기준으로 3%잖아요. 그러니까 9월 달에 0.5% 인상이 마지막이 아닌가 하는 기대감이 생기면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연준 몇몇 위원들은 무슨 소리냐, 말도 안 된다, 물가 잡아야 되는데 왜 갑자기 이상한 소리 하느냐 이러면서 발끈했었죠. 금리를 결정하는 거는 경기와 물가인데요. 그동안은 경기가 침체되는 시그널을 보여줬었어요. 나오는 지표들 대부분이 경기가 죽어간다는 시그널을 보여주니까 언론에서도 경기 침체 우려를 쏟아부었죠. 증시가 한창 하락하다가 경기 침체가 심해지니까 금리 인상을 함부로 못하겠지. 물가도 마찬가지로 고공행진을 했었습니다. 경기 민감주인 반도체 같은 경우도 바닥으로 나락으로 갔었죠. 그런데 물가 지표들이 서서히 잡힌다라는 시그널을 보여줬던 거예요. 경기도 침체되면서 물가도 잡혀간다라 보니까 금리 인상을 이제 안 하겠구나, 이제 거의 멈출 때가 다 돼가는구나, 금리 인상 고개를 거의 다 넘었다 이러면서 증시가 한 달 동안 상승을 하게 된 겁니다. 미국의 향후 5년 인플레이션 예상 수치를 볼 수 있는 게 이 미시간 5년 인플레이션 예상표인데요. 이 수치가 작년 수준으로 많이 내려왔어요. 지금 2.8입니다. 그렇게 보니까 기대 인플레도 잡혀가는 거 아닌가 이러면서 금리 인상 속도가 둔화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었다라는 거죠. 6월 달에 유가를 봐도 120달러가 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가가 빠르게 하락하기 시작하죠. 보시면은 80달러 수준으로 내려왔습니다. 근원 물가지수가 아닌 에너지, 식품을 포함한 물가지수로 다음 주 8월 10날에 발표되는 이 CPI 수치가 8.7%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측대로 나와도 인플레 정점을 통과했다라고 볼 거고, 8% 초반이 나오면 물가가 빠르게 잡히니까 금리 인상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반면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근원 CPI 같은 경우는 하락하는 추세가 먼저 이어지긴 했는데 6%의 벽이 잘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5%대로 확실히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은 금리 인상 속도가 많이 둔화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가가 잡힌다라고 하더라도 연준이 그동안 유지했던 수준은요 2%대입니다. 19년 보면은 2%대를 잘 유지했었죠. 아직 갈 길이 한참 남았다라는 거죠. 금리 인상 속도 둔화 또는 너무 금리를 많이 올렸으니까 소폭 인하 정도만 시장은 예상하고 있는 거고,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일이 잘 풀린다 하더라도 기준금리는 2.5에서 2.75% 수준을 한동안 유지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과거처럼 저금리 유동성의 시대를 보기는 어려울 거다. 꿈 많은 부실기업 주식을 사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최근에 망하는 스타트업들이 많이 늘고 있어요. 그래서 적자 기업에는 손도 안 대고 있는데요. 돈 잘 벌고 성장 속도 빠른 기업들이 돈을 벌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그래서 한 달간 빅테크 기술주들이 좋았었죠. 이 추세가 이어지고 나중에 경기 회복세까지 돌아온다라고 하면은 은행주라던가 경기 민감주로 돈의 흐름이 넘어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악재 하나가 떴죠. 상황에 따라 호재도 악재로 해석을 하는데요. 어제 미국 경기 지표가 너무 잘 나왔어요. 비농업 고용이 예측보다 2배나 나왔습니다. 실업률도 3.5%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는 완전 고용을 이뤘습니다. 유가, 물가가 안 떨어지겠구나 이러면서 9월달에 금리 인상이 0.5%가 아니라 0.75%가 될 거라는 우려를 했죠. 그래서 지수가 많이 하락했다가 장 마감쯤에는 다시 상당폭을 복구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길게 보는 주식 투자자라고 하면은 미국 경기가 나쁜 것보다 미국 경기가 좋은 게 더 낫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경기가 좋으면 금리를 더 올릴 거니까 이걸 악재라고 해석을 하는데, 길게 보는 상황에서는 그게 안 맞는다라는 거죠. 경기는 좋아야 하고 물가가 잡혀야 증시가 많이 오르는데, 경기가 죽는다라는 거는 증시가 많이 오른다? 이거는 유동성을 기대하는 생각인 거고, 이제 앞으로 흐름이 유동성이라던가 저금리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그냥 경기가 좋은 게 낫다라는 판단입니다. 경기가 좋으니까 금리를 올릴 거고 주식시장이 나빠질 거라고 하는 판단은 상반기에 대한 학습 효과라 생각을 해요. 금리 인상을 할 때마다 증시가 하락했으니까 하반기도 그럴 것이다 생각을 하는 건데요. 하지만 조건들이 바뀌었어요. 금리 인상이 시장에 영향을 주는 정도가 떨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이후의 관점으로는 금리를 이미 꽤나 올렸으니까 물가는 잡혀갈 거다라는 전제를 깔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경기가 좋으니까 금리 인상 악재보다 호재가 더 크다, 이렇게 분위기가 되면은 경기 지표가 좋게 나올 때마다 증시가 계속 상승세를 탈 수도 있습니다. 경제는 살아있는 동물이에요. 경제학 박사도 주식으로 돈을 못 버는 이유가 새로운 변수가 계속 등장합니다. 그리고 양의 관계를 갖던 변수가 다른 이유로 음의 관계를 갖기 시작할 수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유가인데, 과거에는 유가가 서서히 오르면은 증시가 같이 올랐습니다. 근데 이번 상반기는 어땠어요? 유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증시가 박살났었죠. 과거에 보면은 금리가 서서히 오를 때마다 증시도 같이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어땠어요? 금리 인상 발표 날 때마다 증시가 박살났었죠. 이 관계들이 이렇구나라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흐름이 바뀌고 난 다음에는 분명 과거에는 음의 관계였는데 왜 양의 관계가 됐지? 이러면서 사람들이 패닉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주식이라는 게 예측 불허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느낀 건 과거의 데이터 값을 분석하고 과거에는 이랬으니까 이렇게 됐어. 그럼 이번에도 이렇게 되면은 저렇게 될 거야. 이렇게 보시기보다는 그냥 현재의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너무 데이터에 의존하는 주식 투자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